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목수님은 어떤 본드를 주로 쓰시나요? 목공 작업을 할 때 어떤 풀을 주로 쓰시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좀 짧게 해드릴까 합니다. 이 목공을 할 때 쓰는 풀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답답한 거지 사실 다양하지는 않은데, 일단 현장에서 쓰는 풀과 공방에서 쓰는 풀은 좀 다르고, 현장에서는 보통 우리가 205를 많이 쓰죠. 하얀색 그 수용성 풀 말씀드리는 겁니다. 50 본드에서 나오는 205, 그냥 205 본드라고 하면은 그냥 대명사가 된 것처럼 다 205라고 불리죠. 일단 205 본드를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가운데 있는 본드를 쓴다고 생각할 때는 205를 쓰고, 원목 몰딩이라든지 이렇게 좀 잘 붙어야 되는, 그 견고하게 붙어야 되는 그 작업이 있다면 205가 아닌 208을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205보다는 208이 좀 더 접착력이 좋죠. 그리고 석고보드를 투프라이 칠 때는 석고하고 석고가 만나는 부분에는 202를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석고보드를 한 장을 치고 한 장을 덧붙일 때는 202를 쓰는 것도 괜찮죠. 201은 205보다 좀 묽어서 이렇게 누르면 쫙 그러니까 퍼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205로 시공을 하고 나중에 해체해 보면 그 본드의 두께 때문에 약간 좀 이격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201을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지간한 철물점에 가면 205하고 208을 팔지 않는 데들도 많고, 또 철물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얼핏 말씀드렸고 현장에서 일하는 후배들한테 상당 부분 강조하는데, 지방공사를 가든 아니면 또는 그 매번 바뀌는 현장을 옮겨 다니든 근처에 철물점을 가야 할 때는 그 철물점의 형태를 이렇게 보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판넬로 지었는데 옆에 천막을 쳐서 그 천막에 자재를 많이 쌓아 놓은 곳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용성 풀이라든지 에폭시 계열이라든지 또는 타일 본드,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겨울철에 얼지 않았던 거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얼었던 본드는, 또는 겨울철에 이게 꽝꽝 얼 수 있겠구나 싶은 그 환경으로 보이는 철물점은 피하는 곳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가 들어오네. 잠깐만요. 네, 중간에 전화가 들어와서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철물점, 우리가 이용하는 철물점의 환경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타이트 본드나 고릴라 본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 수입돼 들어오던 초기에 그 수입한 곳에 제가 갔다가 그 풀을 조그만 거 한 박스씩을 사오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그 대표님께서 사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거 쓰지 마세요. 그래서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이제 배를 통해서 겨울에 오는 동안 약간 이제 다 언 건 아닌데 좋지 않게 충격을 좀 받지 않았나. 그래서 저한테는 사지 마세요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안 샀는데, 그래 나한테 사지 말라고 그런 제품을 왜 다른 사람은 사게끔 이렇게 진열을 해놨을까,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묻거나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쓰는 201, 205, 208 또는 록타이트 계열의 이제 순간 접착제, 그리고 노란색이 나오는, 우리가 흔히 이제 돼지 본드라고 하죠. 노란색 나오는, 주로 이제 구두방 같은 데 가면 구두굽 같은 거 붙일 때 쓰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돼지 본드도 쓰게 되고, 또는 돼지 본드 위에다가 순간 접착제를 순간 분사해서 이렇게 접착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돌 붙이는
에폭시, 그 다음에 타일 붙이는 뭐 세라본드, 현장에서 다 이제 오래 일하다 보면은 여러 번씩 다 써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시중에 있는 그 돌아다니는 풀 중에 록타이트 시리즈 또는 고릴라 시리즈, 그리고 그 독일제 그 조아트 시리즈, 그리고 이거는 좀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이나 좀 알거나 그런데 미국에 가면은 엘모스 굴러라고 아주 그 노란색의 오래된 본드가 있고, 저하고 함께 그 작업하던 빈센이라는 그 오르간 제작자는 그 다른 본드는 거들떠도 안 보고 오직 엘모스 굴러만 고집해서 쓰는 거를 제가 봤고, 그걸 써보니까 왜 그게 그렇게 고집되는지는 좀 알겠더군요. 그 혹시라도 이제 그 참고 삼아 제가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풀로 그 나무를 고정을 하고 나중에 그 위에 마감을 하기 위해서 이제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 보통 그 우리가 사용하는 풀들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풀을 잘 닦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칠했을 때 얼룩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풀이 이렇게 묻어 있는 부분은 칠이 먹질 않아서 그게 이제 얼룩으로 보이죠. 그게 나무가 결구되는 그 부분에 좀 덜 닦아낸 부분이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는 닦아내는 과정에서 그 풀이 좀 다른 데 묻거나 내 손에 묻었던 풀을 다른 데 이렇게 뭐 본의 아니게 묻히기도 해서 그게 이제 얼룩이 남기도 하는데, 풀은 잘 닦아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닦아낼 때는 가급적이면 따뜻한 물에 안 쓰는 칫솔이나 물티슈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천을 이용해서 잘 닦아주시면 되고, 현장에 목작업을 하는 그 목수들은 예를 들어서 뭐 그 일반 수용성 풀이나 또는 에폭시 계열의 풀이나 실리콘류 또는 글루건류를 쓸 때 주의해야 될 게, 어지간하면 다른데 안 묻히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다가 삐져나오면 이걸 잘 닦아내야 되는데 그 닦아낸 손으로 또 다른 부재를 이렇게 붙잡고 작업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걸 일일이 다 확인하고 전체 올샌딩을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얼룩이 지는 경우가 많죠. 그거 일부러 묻히는 사람도 제가 보기 봤는데, 그거 저한테 걸리면 그 뭐 죽진 않아도 혼 좀 납니다. 그 본인들은 목작업만 하고 빠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 마감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애를 먹기도 하죠. 그래서 목작업과 마감을 다 해보는 사람들만 이제 그런 거에 좀 예민하게 작업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작업은 안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마감에 관련된 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장갑도 깨끗한 거 껴야 돼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접착력도 좋아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아웃도어, 그러니까 외부에 내놨을 때 그 접합 부분이 이제 비를 맞으면 그 수용성 풀들은 그렇게 풀이 녹아서 이렇게 밖으로 부풀어 나오기도 하고, 결국은 풀의 성분이 풀리면서 접착력이 소용없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또 쓰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타이트 본드의 3, 뭐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는, 또는 고릴라 본드의 그 약간 발포가 되는 에폭시 계열, 또는 독일 조아트사의 이제 좀 에폭시 계열, 이렇게 부풀어 나서 안에가 풀이 팽창하면서 안에를 채워주기도 하고, 그게 이제 비를 맞아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풀들이 이제 있죠. 그런 풀들을 선택해서 쓰면 좋고, 제가 지금까지 써본 풀들 중에 나중에 칠을 했을 때 개중에 풀자국이 가장 좀 덜 보이는 게 있다면 그거는 독일의 조아트사 본드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방에 조아트사 본드를 다 갖고 있냐? 쓰다 안 쓰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에폭시 계열의 풀은 굉장히 좋은데, 우수하고 좋은데, 이게 한 1리터짜리를 6개를 팩으로 묶어서 판매를 하고, 그거를 가급적이면 몇 달 안에, 뭐 6개월 안에 다 써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글쎄 우리가 그렇게 작업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다 보니까 절반은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작게 소분해서 그때그때 좀 이렇게 좀 팔면 안 되나,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진지하고 심각하게 강하게 한 적은 없지만, 그런
좀 해줬으면 그런 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고릴라 본드가 이제 그런 만족도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때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이제 풀은 쓰는 편이고, 그 미국인 친구가 미국으로 영구 귀국하면서 제게 그 남겨주고 간 엘모스 글루는 지금 뭐 다 쓰고 이제 없는 상태고, 일반적으로 그 우리가 저한테 이제 왜 너희 목수들은 그런 풀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느냐. 과거에 우리가 쓰는 뭐 미너블의 풀이라든지 악교를 중탕해서 쓰는 거라든지 이런 그런 거에 대한 왜 데이터가 없냐고 잔소리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근데 그분도 해외에서 오랫동안 이제 살다 온 분인데, 제가 뭐 저 사람 질문에 그런 잔소리에 대답할 의무도 없고, 아마 우리는 우리 삶에 충실했다. 꼭 그게 데이터가 있어야 쓰느냐는 거예요. 그게 타이트 본드 1, 2, 3, 4가 뭐 5까지 있나? 4까지 있나? 3까지 있나? 그걸 뭐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써야 돼. 맨날 껍데기에 영어 꼬부랑 글씨로 써놓은 거 뭐 쫙쫙 펴서 읽으라고 그 뭐 보면 다 압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 시간, 타이밍 이런 것들이에요. 그 접착력을 중요시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그때그때의 상황, 시간, 타이밍, 속도, 그리고 작업할 때 그 투입되는 그 인원, 그 다음에 작업 환경의 온도, 그리고 그 모든 조건, 이런 것들을 따져서 풀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초기 건조가 확 이렇게 빠른 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뒤에 보이는 이런 가구도 한 번에 조립을 해서 클램핑을 하게 되는데, 풀 바르기 시작하면 조립하고 풀 닦고 다시 클램핑을 해체해서 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다시 풀 닦고 그 다음에 다시 최종적으로 이렇게 조여놓는 클램핑을 하는 그런 시간, 적게는 뭐 한 20-30분, 뭐 길게는 1시간도 걸립니다만 그런 시간 동안은 전화도 안 받습니다. 왜? 거기에 컨디션을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전화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어딘가에 풀을 못 닦았거나 그런 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립할 때는 작은 기물은 혼자 그냥 차분하게 하면 되지만 좀 속도감이 있어야 할 때는 스태프들을 부르죠. 다른 작업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또는 사무실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같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큰 상판 같은 거를 집성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폭은 3폭, 4폭, 5폭 해서 뭐 풀을 발라야 되는 데는 2면, 3면, 4면 이렇게밖에 안 돼도 설사 거기가 비스켓이나 또는 비스켓 조이너나 또는 도미노로 조립을 하더라도 또는 스플라인을 넣더라도 그때 시간만큼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컨디션을 맞추기 위해서 일절 다른 행위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 제작자별로 예를 들어서 요트 만드는 분들 또는 그 대나무를 깎아서 낚싯대를 만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유레아 계열의 본드에 보트 바니쉬 이렇게 또는 그거보다 더 하드한 바니쉬를 바르기도 하고, 이렇게 또 어떤 작업을 많이 하는 분들은 또 그와 다른 계열의 이제 풀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작가들의 상황에 따라 그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이게 쓰는 풀의 브랜드나 그 타이밍이나 그 접착력 자체가 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목재를 고르는 것, 피니싱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처럼 풀도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다. 요즘에는 그래도 그런 것들이 다 수입이 돼서 양질의 좋은 풀들이 수입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 저도 지급자재를 가지고 일할 때도 있지만 제가 풀을 사가지고 나갈 때도 있고, 심지어는 중요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타이트 본드나 고릴라 본드나 주와트 본드를 제가 직접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저를 고용하는 업자들한테 그걸 사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만큼은 요거 한 2통이면 되니까 그걸 사줘라.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권유를 해서 그렇게 이제 구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봉고 트럭 1톤 또는 1.5톤 트럭에 그냥 갑바 씌워서 거기다가 막 풀도 한 박스씩 그냥 이렇게 막 싣고 다니는 목수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게 심각하게 얼거나 그러진 않고 현장에 들어가서 그거를 잘 이렇게 따뜻한 곳에 놔서 쓰기도 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꽝꽝 얼었다가 녹은 것들은 가급적이면 쓰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무게가 좀 나가는 돌이나 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그거 사람 잡습니다. 제가 사람 잡아본 경험은 없지만, 기억은 없지만, 그렇게 위험할 수 있는 사례들을 몇 번 다른 현장에서 직접 봤죠. 그래서 그게 누구 책임이든 간에 작업자들은 반드시 그런 거에 예민하게 작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본드를 쓰나, 이게 목사님은 주로 어떤 본드를 사용하시나 여쭤본 분이 계셔서, 글쎄 뭐 우리는 딱 부러지게 어느 브랜드를 쓰는 것보다 그때 만드는 작품에 따라 이제 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한다는 것이고, 이게 점도, 그리고 굳는 시간, 그리고 접착력,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도어냐 아웃도어냐, 실내냐 아니면 실외냐에 따라 풀의 개념은 완전히 바뀐다. 실내는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수용성 본드에서 점도나 또는 접착력이나 굳는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고르고, 실외로 가면 철저하게 이제 그 방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이제 에폭시 계열의 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우레탄 폼 이런 거 쏘는 사람들이 그 폼이 쏘여지는 부분에다가 물을 뿌리고 폼을 쏘고 이런 것들 아마 보셨을 건데, 그게 이제 폼의 충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양질의 폼, 철물점 가면 그냥 마진만 많이 주면 그냥 떼다가 그냥 막 파는 싸구려 그냥 거지 같은 폼 말고, 정말 좋은 폼들 쏘면 훨씬 더 충진이 잘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드도 마찬가지예요. 국산 본드 한 봉에 뭐 한 2, 3천 원 합니까? 근데 그게 수입으로 가면 10,000원, 20,000원 하지 않아요? 그게 다 물류 비용 수입 원가 대비 뭐 이렇게 이윤 대비 무조건 비싼 게 아니고, 사실 그게 원래가 그렇게 가격이 싸구려 풀에 비하면 비싼 것이죠. 자, 여러분, 풀 가지고 붙여야 되는 거를 침으로 붙일 수 있습니까? 물로 붙일 수 있어요? 또는 이게 우리가 양질의 풀을 써서 클램핑을 해서 이렇게 굳혀야 되는 거를 문방풀이나 찹쌀풀이나 딱풀 갖다가 붙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대가 좋아져서 악교나 미너브레풀을 쓰지 않는 이유는 그때 중탕을 해서 써야 되는 그 불편함도 있고, 한여름에 그걸 중탕을 하려고 그러면 작업장은 항상 어딘가 더워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집성을 하거나 이렇게 결구를 할 때 만나는 점의 풀의 두께, 까만 선, 풀의 두께 자체가 있어서 그렇게 선이 보이기 때문에 안 쓰는 이유가 가장 큰 것입니다. 미너브레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기 싫어도 상관없는, 미간에 상관없는 거에 쓰기에는 적합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활을 만들 때 뭐 나무 몇 가지 또 뭐 소의 뿔 또 깎아가지고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여러 겹을. 그때 미너브레풀을 쓰면 이렇게 활의 혀를 이렇게 죽 당길 때 부르르륵 하고 나는 소리가 그러니까 혀를 당길 때에 나는 소리도 있지만, 미너브레풀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드하게 딱 고정되는 풀이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는 풀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이 풀이 있는 곳이 이렇게 뿌드득 뿌드득 움직여지는 소리도 이렇게 같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살, 촉 같은 거 앞에다가 나무에다가 앞에 쇠꼬챙이를 낄 때는 미너브레풀에 쿡 찍어서 끼면 이게 꺼쩍꺼쩍하고 움직이긴 해도 절대 빠지지 않는 접착력은 가졌는데, 우리가 좀 미적인 거를 추구하고 이렇게 잘 결구가 되는 것들을 추구할 때 쓰기에는 악교나 미너브레풀이 분명한 어떤 맹점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악교는 좀 덜하긴 한데 접착력이 이제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이 변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옛날 방식을 오직 고집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냐 안 하냐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 저는 과거에는 썼었는데 지금은 다 쓰지 않는다. 미너블의 풀, 어교 이런 거 다 안 쓰고 현대적인 풀을 주로 사용하고 오직 그 시간 타이밍 이런 거를 준수하는 걸로 그때 잘 선택을 해서 시간이나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고르게 된다. 그리고 과거처럼 그렇게 사람이 많고 일이 바쁘지 않아요. 그러니 풀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영상 찍기 전에 공방에 풀이 얼마나 있나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대략 한 1리터 이하짜리, 그러니까 한 700ml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게 한 4통 정도 있더군요. 그래서 이게 풀은 그 서양 사람들이 판매하는 풀을 써보면 이게 잘 안 짜져요. 여러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 짜집니다. 그러니까 풀을 쓰면 항상 그 풀이 나오는 그 입구 주변을 따뜻한 물로 잘 닦아 놓으시고 뚜껑도 열어서 혹시 그 안에 덩어리로 굳어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반드시 그런 거를 이제 그 꼬챙이 같은 걸로 다 이제 덜어내야 이제 풀이 잘 나오고, 그래도 그거 어지간한 이렇게 악력이 없는 분들은 짜서 이렇게 빨리빨리 작업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컵이나 이런 거에 이제 부어서 바로 그냥 칫솔로 바른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고, 대량 생산을 하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풀을 이렇게 드럼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0리터 또는 40리터들이 정도에 되는 걸 삽니다. 그래서 직원들 중에 이제 아주머니들을 시켜서 그거를 다 봉지에 담아서 고무줄로 묶으라 그래요. 딱 그 205 본드 한 봉보다 좀 작게. 그래서 그거를 다 캐비넷에 다 넣어놨다가 쓸 때는 구멍을 째서 쓰죠. 가장 풀이 빠르게 나오는 건 사실은 그 비닐로 봉다리입니다. 케찹통 별거 다 있어도 우리가 그냥 비닐봉지에 이렇게 조그만 바가지로 퍼서 담는 게 불편할 뿐이지 그렇게 쓰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작업을 해봐서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제 그렇게 응용해서 작업하는 것들을 가장 편애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의 면적이 작아서 이렇게 작은 면적끼리 이렇게 붙여야 된다면 이런 것들은 아무리 좋은 풀을 써도, 아무리 에폭시 계열의 좋은 풀을 써도 이게 잘 떨어지는, 잘 붙지 않는 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돼지본드를 얇게 발라요. 칫솔로. 물론 돼지본드는 양면을 다 발라야 되고, 물론 저는 일반 수용성 풀도 양면을 다 바르지만 돼지본드를 얇게 발라서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도 이 본드기가 느껴지지 않게 그냥 꾸덕꾸덕 말립니다. 그 상태에서 순감철 접착제를 거기다가 뿌려서 하나 둘 셋 하고 딱 붙이는 거예요. 바로 그냥. 그게 가장 빨리 클램핑도 필요 없이 그냥 붙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나무하고 이렇게 풀 발라갖고 특히 순간접착제 같은 거 이렇게 뿌려갖고 붙일 때 이게 잘 안 붙는 이유는 나무가 다 빨아먹어서 그래요. 나는 분명히 접착제를 발랐는데 나무가 이 풀을 다 빨아먹고 이렇게 붙이니까 이게 붙질 않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풀을 발라야 하는, 풀이 발리는 면을 물로 한번 쓱 닦아보세요. 천으로 이렇게. 그러면 그 나무가 이 풀을 순간적으로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풀의 소요량도 적게 들어가고 이게 잘 붙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좀 여러 가지를 써봐야, 그래서 다른 공방에서 목공을 배우다가 저희 공방으로 온 분들이 테이블 이렇게 또는 식탁 같은 거 상판을 집성해 보면 이게 본인들이 이제 유튜브를 보거나 또는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익힌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공방에서 직접 해본 거하고 분명히 뭔가 방법이 다 다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방법은 고지고대로 그대로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꾀를 부려봐야 아무 소용없고, 괜히 외국에 몇십 년 살다 와가지고 여기 왔더니 본드가 있네 없네, 본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데이터가 있네 없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업인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렇게 끼어들어와 가지고 뭐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인터넷 검색해봐 그러면 나오나? 응? 인터넷 검색해보라고. 인터넷 검색해갖고 세상 모든 일 다 배울 수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저 학교 다녀 그러면 다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하지.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 그 뭐 지나가는 공기 다 같이 나눠 마신다고 모든 기술이나 이런 게 다 그냥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발상이 이상한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도 많고 선배인데도 괜히 그 이상한 소리 해갖고 저한테 구박이나 받고. 그게 이 바닥이 위아래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국민학교 먼저 다녔다고 다 선배가 되는, 그냥 학교 선배지 그게 어디 목수 선배야. 밖에서 저 현장에서 만나면 눈도 똑바로 못 쳐다보는 사람들이 뭐 어디 저 맨날 노는 분들이 다 그놈이니까 다니면서 다른 직업인들 무시하고 목수들한테 잔소리하고. 왜 목수들이 저 당신네들한테 그 데이터를 왜 줘야 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잔소리를 하려고 오늘 영상을 킨 건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 이 본드라고 하는 풀에 대한 거, 이것도 하나의 장르로서 많은 부분들을 겪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영상만 잘 이해해도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을 이제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제가 다 일일이 실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정작 그런 거 몸으로 할 때는 영상 찍을 이거 뭐 어떤 기회가 없으니 이거를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제가 어떤 본드를 쓰냐고 여쭤본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하나의 장르로서 사실 공부하려고 들면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론적인 것보다 직접 실기적인 면에서 부딪혀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좋은 하루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